교육진단 시간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난이도에 관한 논란이 다소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변별력은 유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내년에 수능시험을 칠 학생들은 벌써부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수험생을 위해서 올해 수능 고득점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영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바른 학습 방법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이 공부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걸 목표로 할 때, 그 목표가 등산에서 산 정상이라고 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보면 밑에서부터 그 길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럽고 답답하게 그렇게 산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산에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에 꽃이나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이왕 올라가는 주변을 그 과정을 즐기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제 자신도 모르게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산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옆에서 봐도 힘들게 하는 것 이것보다는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즐겁고 또 공부하는 사람, 산행을 하는 사람도 즐겁게 이 과정을 즐기면서 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확신과 나는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내가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또 앉아 있는 것하고 나중에 결과에는 차이가 있고 또 과목별로도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또 이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즐겁게 잘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짚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전에 수능 전에 학력고사와는 다르게 학력고사 때는 어느 정도 암기의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지만 지금은 상상하고 추론하고 어떤 사고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공부는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암기해도 점수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사항은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학습 과정이 중요하고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대전제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즘 공부는 선 이해 후 암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개념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적 탄력성과 유연성을 길러야 됩니다. 이 교과서 참고서를 다 공부했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내용 정리, 개념 파악과 내용 정리를 잘해야 되지만 또 교과 수업과 관련되는 이 폭넓은 독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질 때 점수가 더 잘 나온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개별 단원뿐만 아니라 단원과 단원 혹은 과목과 과목이 상호 연결돼야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조모조모 좀 깊게 따져보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요점 정리 위주의 학습은 실패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면은 남이 요약해둔 것 이런 걸 보고 공부하는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고 스스로 정리한 내용이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점도 생각을 하고 또 일테면은 공식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유도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또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다지고 되짚고 곱씹으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이 폭넓은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탐과 탐도 뒤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되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전과목 체제로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과목별로 학습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국어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고민이 많은 과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문제집을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 고득점에 필요한 3대 요소는 언어 감각, 독해력, 읽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 감각, 독해력 이 모든 게 실제로는 어휘 실력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휘 실력이 탄탄하고 어휘력이 있으면은 독해력도 좋기 때문에 어휘력과 독해력이 좋은 학생은 그 문제집 한두 권만 풀어봐도 바로 그 문제 풀이 요령이나 이런 걸 터득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은 문제집을 10권 20권 풀어도 출제 경향이 조금만 바뀌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읽고 어휘를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국어 사전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이런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에서는 이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종합이다. 글 전체를 온몸으로 느끼며 줄거리에 젖어드는 독서를 해야 이 언어 감각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뭐 작품이 나오면은 줄거리만 읽는다거나 어떤 문학사적인 이런 내용들만 봤는데 이제는 작품을 이렇게 읽고 느끼고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국어는 사실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게 다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다독과 정독을 통해서 독해력과 탄탄한 어휘 실력을 갖추면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나 영어는 늘 사전을 곁해주고 참고하고 찾아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사실 원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학이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학 선행학습에 바치는 이 돈이 사교육에서 절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기 진도가 모든 학생들에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진도 빨리 나간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 잘 안 되는 학생은 쉬운 수학책을 골라서 계속 그 같은 책을 반복해서 풀므로써 기본 개념 정립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자꾸 문제집만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수학은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지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개념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조금만 바꾸면 안 된다는 이런 걸 생각하고 이 역시 수학도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혼자서 해결하는 습관, 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혹은 거짓말 풀어보는 이런 지구력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보통 의학 공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해력은 그렇고요. 역시 여기 영어도 어휘력이 중요하니까 사전 활용을 잘해야 되고 또 이 겨울 방학 때는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 문법적 구조 또 시험에도 자주 다루어지고 하니까 이 문법을 한번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의 경우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뒤로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렬돼야 되고 또 탐구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탐구 과목은 특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에서 배울 때 제때제때 이해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히 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문학 작품이나 고전을 한두 권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야든 자세와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